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법원 출석을 앞두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법원 심리 과정에서 무죄라는 말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주변은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취재진까지 수천 명이 온 집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앞두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 3만 6천 명을 투입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일을 최대한 극적으로 연출해 정치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짜 머그샷이라도 유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폭력 시위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뉴욕 경찰을 믿는다며 미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맞설 경쟁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시점을 7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최근 주정부의 허가 없는 총기 소지 허가와 낙태 금지 강화 같은 보수 성향 지지 색채를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강풍이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비권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은 주택 소유주들의 내진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달 말부터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LA 커뮤니티 컬리지가 이민 1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직업 교육 강의를 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웨이 USA 직원들이 어제 회사 측에 노조 인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 설립을 앞두고 노사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수감자들의 조기 석방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북가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로 한인 학생이 포함된 UC 데이비스 재학생 4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날 것이란 발표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고 한미동맹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포함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흘째 이어지던 산불은 모두 진화됐습니다. 1986년 산불 통계를 낸 이후 5곳에서 동시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학농구 결승에서 커네티컷 대학이 샌디에고 주립대를 76대 59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아리조나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시즌 첫 홈런을 짜릿한 끝내기 홈런으로 기록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A 다저스는 콜로라도를 13대 4로 대파했습니다. LA 에인절스는 이틀 연속 터진 오타니의 홈런 등으로 시애틀을 7대 3으로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지금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들 소식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방송국 카메라들은 트럼프 타워,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 법원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가 결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법원 출석을 앞두고 어제 뉴욕에 도착했고 지금 트럼프 타워 앞에는 지지자들 그리고 취재진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무죄라는 말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KBS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맨해튼 법원에 출석해 기소 사실을 통지받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검찰에 들러 지문을 채취하고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도 찍게 됩니다. 지난달 30일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성인물 배우에게 회사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불법 선거 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1개의 중범죄를 포함해 30개 이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러시아 관영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심리에서 무죄라고 답변하는 것 외에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과 법만 두고 보면 가장 쉬운 사건이 되겠지만 정치적 요소가 얽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e's gearing up for a battle. It's a complete abuse of power. 뉴욕시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지지층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While there may be some rabble-rousers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ity tomorrow, our message is clear and simple. Control yourselves. 현재 야당인 공화당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법원 일정을 마친 뒤 플로리다 자택으로 돌아가 지지자들을 향한 공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출두는 수천 명이 시위대로 둘러싸인 가운데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뉴욕시 당국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두를 앞두고 뉴욕 로어 맨해튼에 있는 법원 청사 주변에 경찰 3만 6천 명을 투입하고 몇 블록에 걸쳐 장벽을 세우는 등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지문은 찍겠지만 여느 중범죄 피고인과는 다르게 수갑은 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도 머그샷을 찍을 것이라며 뉴욕주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지만 이번은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기소 인부 절차를 밟기 전에 감방이 아닌 대기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진은 법정 안에 카메라를 들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측은 현재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오늘 모두 공개될 예정이지만 최소 1개의 중범죄를 포함해 모두 3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 어떻게 적용될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공소장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긴 공소장은 오늘 기소 인부 절차에서 공개됩니다. BBC 방송은 공소장에서 주목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실제 혐의가 뭐냐는 겁니다. 회계장부에 법률 수수료를 기록한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기업문서 위조로 보고 있고 기업문서 위조는 형사범죄로 경범죄에 해당하며 공소장에 이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입니다. 중범죄는 아니죠. 둘째,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다른 범죄를 숨기거나 저지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사기가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황은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선거자금 규정 위반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해 이미 선거자금 규정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륜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데니얼스에게 준 돈을 숨기려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돈 지급 시점이 2016년 대선 수주 전이어서 선거운동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범죄 사기는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BBC는 전망했습니다. 셋째, 다른 사건과 추가 혐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최소 1명의 증인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캐런 맥두걸이라는 여성은 200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친구로 내셔널 인콰이어를 경영하는 데이브 패커가 지불했는데 이는 그녀의 기사가 다른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조사가 별도 혐의 적용을 위한 것인지 데니얼스 사건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송에서 검찰이 승리할 가능성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공소장이 일단은 공개돼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루킹스 연구소 법, 윤리, 반부패 전문가 노마이제는 맨해튼 지검은 기업 문서 위조를 일상적으로 기소하지만 중범죄 혐의 입증은 어렵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레그 지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문서 위조가 대선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데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거짓 주장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변호팀은 이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데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 때문에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 법률센터의 슈퍼 교수는 데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은 돈을 지급한 동기가 망신당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이었음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지지층은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가짜를 만들어서라도 유포하려 하고 있다고 타임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오늘 뉴욕 맨해튼 지검에 출석하고 바로 이곳에서 머그샷, 즉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맨해튼 검찰은 이 역사적인 머그샷을 공개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대체로 범죄자의 머그샷이 언론에 배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지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 검찰이 머그샷을 내놓지 않는다면 만들어서라도 뿌리자는 논의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습니다. 한 트럼프 지지자는 검찰이 머그샷을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티셔츠나 모금 등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머그샷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지지층이 머그샷을 원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재판정에 서게 됐다는 증표를 퍼뜨림으로써 트럼프에 대한 수사를 마녀사냥 프레임으로 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타임은 짚었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조작돼서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트럼프 머그샷이 곧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한 폭력 시위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뉴욕 경찰을 믿는다면서 미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실질적인 위협은 없다라면서 가능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주 그리고 지방정부 당국과 연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폭력은 미국에 설 자리가 없고 우리는 평화롭게 시위하기를 바란다라며 평화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아 돌턴 백악관 수석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의 미네소타행 기내 브리핑에서 사건 자체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추측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인은 시위 권리가 있고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길 권고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4월 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차갑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기온이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낮 기온이 지역에 따라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고 남가주 하늘도 쾌청하게 드러나서 한낮에는 한결 온화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은 한 주간 남가주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가운데 낮 기온도 조금씩 높아집니다. 목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완연한 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5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5도, 43도, 해안 지역은 59도, 4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9도, 낮 최고 기온 6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스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겨울에 눈, 비 참 많이 왔죠. 70년 만에 기록적인 양의 스노우팩이 확보됐다라고 캘리포니아주가 밝혔습니다. 이 스노우팩 조사 어떻게 하나라고 저희 어제 영상을 쭉 한번 돌려봤는데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눈이 가장 많이 쌓인 곳에 봉을 들고 가서 눈 위에서 쭉 찍어서 땅까지 몇 인치가 내려가나 그렇게 일일이 다 산을 돌아다니면서 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재봤더니 70년 만에 기록적인 양의 스노우팩을 확보했다라고 캘리포니아주가 발표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된 최악의 가뭄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홍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주 스노우 센서 네트워크가 구축된 이후 일단은 스노우팩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미드오보다 많은 양의 물이 확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3년 만에 기록적인 양의 스노우팩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 계속된 캘리포니아 가뭄은 완화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지만 오히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불러올 결과가 홍수 위험 지역에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가 스노우팩의 급속한 용해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눈이 빨리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스웨인 UCLA 기후학자는 기온 상승과 더불어 봄 폭풍이 6월쯤 시에라네바다 등 고지대 눈을 녹여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 봄에는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스노우팩이 녹는 정도도 빨라지면 홍수 우려 커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비하 녹지 파문으로 사퇴한 누리 마티네즈 전 시의원에 공석이 된 LA시 6지구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12만 8천여 명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LA 북부 6지구에는 한인 아이작 김 후보를 포함해 현재 7명의 후보가 투표 활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인종차별 발언 파문 스캔들에 연루된 케빈 드레용 LA 시의원의 리콜 운동이 주민들 서명 부족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14지구입니다. LA타임즈는 3번이나 대리운 시의원 상대로 소환운동을 주도했던 이글락 거주 콜린 애킨스가 이번에도 소환운동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킨스는 이미 주민들의 서명이 부족해 소환운동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구 전체 유권자 15% 2만 1,006명의 서명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비건 발생 시에 붕괴 위험이 높은 주택 소유주들의 내진 공사한 비용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독 주택 가운데 1층이 가라지로 돼 있고 2층이 위층의 주거 공간으로 돼 있는 소프트 스토리 구조가 많습니다. 소프트 스토리 구조는 1층 가라지가 위층의 주거 공간을 떠받치는 구조로 주거 공간을 떠받치는 1층 가라지의 기둥이 무거운 2층을 떠받치기 힘겨워 비건이 발생할 경우
이런 소프트 스토리 단독주택들이 붕괴 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특히 2000년 전에 지어진 소프트 스토리 단독주택이 붕괴 위험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지진으로 무너질 경우 인명피해도 문제지만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주들로서는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단독주택의 내진 공사 비용은 보통 적게는 $14,000에서 많게는 $28,000가 소요됩니다. 가주정부가 소프트 스토리 구조로 된 단독주택 소유주들을 위해서 내진 공사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론치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1인당 $13,000의 그랜트가 지원이 됩니다. 피마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500만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어서 가주에서 375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이 무상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단독주택 내진 공사의 경우 공사 시일은 4주일에서 6주일 정도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주의 내진 공사 그랜트 프로그램 대상 지역은 LA와 파사데나,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 중에 특정 집 코드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그랜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LA의 경우 수혜 대상 지역은 미드시티, 라치먼,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에도라 빌리지, 이글락, 하일랜드파크, 보일하이츠, 링컨하이츠, 엘세르노, 사이프레스파크, 글라셀파크, 할리우드, 노스할리우드, 웨스트사이드, 사우스 LA 지역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집코드인 90004, 90005, 90006 지역도 모두 이번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패사데나의 경우 집코드 91101 지역, 91103부터 91107 지역까지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2층 주택까지만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3층 이상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정부는 펀딩이 더 확보되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격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주들은 이달 하순에 그랜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earthquake, softstory.com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장수 가능한 환경에 조성된 상위 10개 주 가운데 8위에 선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장수를 위한 환경이 전국에서 8번째로 잘 돼 있다는 건데요. 1위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주민의 평균 수명은 80.7세로 이들 중 약 67%가 매일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미네소타, 버몬, 3위는 워싱턴주 이런 순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평균 수명은 79세로 이들 가운데 70%가 매일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성인 80%는 최근 몇 달 이내에 꾸준히 운동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스트레스 조절 등을 비롯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수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밝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죠? 수면 충분히 주무시고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가 한국어로 직업교육 강의를 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는 준학사 학위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과정인 비영어 직업교육 수업과 자격증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점점 줄어드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강생 등록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비영어 직업교육 코스는 주로 유아교육, 키보드 스킬, 홈케어, 자동차 정비공 등 취업시장에 필요한 스킬 위주의 직업교육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목적입니다. 2006년부터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LA의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동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어와 스페니쉬, 러시아어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디스트릭 멤버인 가브리엘 블라시는 추후에 비영어권 강의 중에 학점이 인정되는 준학사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영어권 수업의 학점이 4년제 대학의 수업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민자들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직업교육은 한인 1세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2010년부터 LA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국어로 강의하고 있는 헬렌장 교수는 한인 이민 1세대들이 LA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모국어로 배우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이민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한인들의 수강 열기가 뜨겁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커스필드에 사는 조영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 LA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인홈 서포트 서비스 수업에서 질식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 씨는 컨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수강생 2명과 함께 카풀을 해서 LA 커뮤니티 컬리지를 찾고 있는데 한인 교회에서 친구를 통해 한국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로 하는 클래스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어로 강의를 들으니 이해가 잘 돼 좋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코웨이의 미주범인 코웨이 USA 직원들이 회사 측의 노조 인정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웨이 USA 직원들이 한인타운 사우스 루셀은 블루바드와 구가에 있는 해롤드 헨리 공원에서 윌셔길에 위치한 웅진 코웨이 헤드쿼터까지 가두행진하며 사측의 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대에는 가주식당과 소매업 근로자 유니언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코웨이 USA 측에 직원의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는 한편 회사 측의 이와 관련해 즉각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노조 설립의 인정을 증명하는 연방노동위원회 측의 서티피케이션 발행에 있어 회사 측 변호사가 회방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연방노동위원회 NLRB의 주관하에 노조 설립에 관한 투표를 진행해 찬성표가 전 직원의 과반인 50%가 넘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승인되고 이후 연방노동위원회 측으로부터 노조를 인정한다는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시위대는 코웨이 헤드쿼터에 도착해 임금 인상을 비롯해 사측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사측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제지당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준비위원회의 박은혜 코웨이 코디입니다. 저희가 이제 2층 HR 사무실 입구를 갔는데 경비가 막고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행해준 경찰관님이 HR 사무실 매니저와 이야기를 했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청원서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응답이 와서 이날 시위에 참여한 가주식당과 소매업 근로자 유니온 측은 코웨이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위에 나왔다며 사측의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Is refusing to recognize the union. We've tried several times already. You know, we delivered 2 petitions showing majority interest. We had a union election. 한편 코웨이 USA 측은 이날 시위와 관련해 연방노동위원회 서티피케이션이 나온 뒤 공식적으로 노조가 인정받고 설립되면 그때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웨이 측은 아직까지 연방노동위원회 측의 서티피케이션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노조 조직을 취재하는 직원들이 사측의 협상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공식 설립돼야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도 가능한데 주먹구구식으로 협상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측 변호사가 서티피케이션 발행에 회방을 놓고 있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코웨이 USA 직원들은 앞서 노조를 결성하는 투표를 진행해 노조 결성에 필요한 찬성 인원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음주운전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난 후에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역주행을 벌이다가 마주오던 또 다른 승용차 정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이날 사고로 한인 대학생을 포함한 4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70여 마일 떨어진 북가주 샌화킨 카운티의 멘테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CHP는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한 여성 운전자가 검은색 혼다 어코드를 몰고 멘테카 지역 99번 하이웨이를 달리다 유홀 트럭의 뒤를 들이받았고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북쪽 방면 차선에서 남쪽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UC 데이비스 학생들이 타고 있던 검은색 수바루 임프레자 차량과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바루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UC 데이비스 학생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혼다 차량의 여성 운전자 역시 사망했습니다. 숨진 학생들의 신원은 UC 데이비스 공대에 재학하던 한인 전민규와 마가렛 벤츄라, 코디 올랜도 마테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UC 데이비스 대학 당국은 충격 속에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테슬라 차량 한 대가 나무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졌고 병원으로 2명이 후송됐습니다. 어제 오전 2시 30분경 록스버리 로드 근처에서 서쪽으로 달리던 운전자 테슬라 차량이 나무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 1명은 중상입니다. 사고 원인은 과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측이 직장 내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직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심보다 98%나 줄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대배심원단은 어제 테슬라의 전 직원인 오원 디아즈가 인종차별로 고통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액을 $320만 평결한 것입니다. 2년 전 첫 소송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1억 3,700만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에서 차별에 대한 개인의 소송에 내려진 배상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지방법원 윌리엄 오릭 판사가 지난해 4월 배상 금액을 $1,500만 줄이자 디아즈가 재심을 청구했고 어제 판결이 난 것입니다. 라트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트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차기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이 7월 이후나 올해 가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출마는 확실시됐죠. 근데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극적인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드라마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과 측근들은 이른 시일 안에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지난 성탄절 가족들과 상의를 마치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그에게 맞설 경쟁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출마 시점을 늦추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른바 바이든 대선 캠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는 선거운동 본부장과 재무책임자 인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극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과 관련한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기소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늦추는 배경이 됐을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1년 7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도 선거운동에 몰두하는 대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모습이 트럼프 기소를 둘러싼 공화당의 혼란과 대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출마 시점을 정하는 데는 매 분기 말 선거자금 모금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관련 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모금액이 적을수록 해당 후보 지지세가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통상 분기 초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악시오스는 5월까지 기다리면 일부 보좌관은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로 출마 선언을 미루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인부 절차 진행을 위해 어제 뉴욕으로 이동한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네소타주 프리들리에 있는 에너지 기업 커민스의 발전 관련 시설을 방문해 인프라법과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이른바 3대 입법에 따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홍보한 것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정책은 작동하고 있다며 중국과 같은 해외에서 만든 장비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 공급망은 다시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선 도전 공식 선언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산층 강화 같은 자신의 경제 정책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투어의 일환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정부 인사들은 3주 동안 20여 개 주에서 관련 행사를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보수 성향 정치 색채를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정부 별도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플로리다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텍사스, 오하이오 등에 이어서 허가 없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26번째 주가 됐습니다. 또 플로리다 주 상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기존 입법을 한층 강화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런 내용에 대해 지지 입장을 늘 밝혀왔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같은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6% 이상 급등하면서 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대응 수위가 지난해 10월 감산 발표 때보다 확연히 낮아져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국제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감산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Look, we don't think that production cuts are advisable at this moment, given market uncertainty, and we made that clear. But I'll tell you, we're focused on moving ahead here on prices for American consumers, not barrels.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한 달간 배럴당 80달러 정도였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배럴당 11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반응은 지난해 10월 주요 산유국들의 200만 배럴 감산 결정에 대한 대응 수위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Department of Energy will deliver another 10 million barrels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the market next month as part of the historic 180 million barrel release the President ordered back in March. And the President will continue to direct SPR releases as necessary.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왕따 공약을 뒤집고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자말 카슈거지 암살의 배우로 지목됐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주먹 인사까지 했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뒤통수를 치자 발끈한 것입니다. 그런데 커비 조정관은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해 10월 감산 결정 때 밝혔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검토 문제도 통상적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메이저리그 소식 좀 정리 좀 해볼까요? LA 다저스가 어제 콜로라도 럭키스와의 경기에서 무려 13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연 다저스가 이렇게 반짝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올 시즌에도 잘할 수 있을지, 지금 다저스는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도 지금 일단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승 2패 기록 중 5경기에서 3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게 2패를 당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 상당히 많았었죠. 하지만 일단 LA 다저스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엔젤스의 이 앤서니 랜던 선수가 관중석에서 막 멱살을 잡고
욕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죠. 결국 5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앤서니 랜던 선수가 5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아서 LA 엔젤스도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것 같기도 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죠. LA 엔젤스에는 오타니가 있고 트라웃이 있습니다. 마이크 트라웃 어제 무려 볼넷을 3개나 얻었어요. 4개인가요? 5출루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타니 선수는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극적인 홈런이 나왔습니다. 바로 김하성 선수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드라마의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는데 요새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홈구장 페코팍에 가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김하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하성 킴 이렇게 외치는데 그 살짝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샌디에고 페코팍 한번 놀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하니 다저스 구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김하성 선수 어제 이렇게 시즌 1호 홈런이자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첫 번째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끝내기 홈런을 쳤던 선수 여럿 있었죠. 추신 선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잠깐 1년 풀 시즌을 다 뛰진 않았지만 이대호 선수도 끝내기 홈런을 기록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어제 김하성 선수의 팀 끝내기 홈런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인 선수 가운데 8번째 끝내기 홈런이었습니다.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KBS입니다. 샌디에고는 9회 초 애리조나 롱고리아에 홈런을 내줘 한 점 뒤진 상태로 마지막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대타 데이비드 달이 동점 홈런을 쳐내면서 마법 같은 역전극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타자 김하성은 만원 홈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타석에 나섰고 앞선 세 타석에선 침묵했지만 이번엔 투수가 맞자마자 체념할 정도로 큰 타구를 날렸습니다. Back-to-back home runs to walk it off. Dahl in the pinch and then Kim to win it. 승부를 뒤집은 한방. 샌디에고 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올 시즌 1호 홈런을 빅리그 진출 첫 끝내기 홈런으로 장식한 김하성은 인터뷰 도중 얼음물 세례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타석까지 못 쳤는데 마지막 타석에 이렇게 좋은 홈런이 나와서 기분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좀 너무 방금 셌다고. 김하성은 샌디에고 구단 역사상 선발 출전한 9번 타자로 처음으로 끝내기 홈런을 친 선수가 됐습니다.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경기 전 일본 야구의 전설 이치로에게 인사한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오늘도 힘차게 배트를 돌렸습니다. 비거리 131m의 대형 홈런. 오타니는 이틀 연속 홈런포로 초반부터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에버딘이 끝난 후 대표팀 김민재와의 불화설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SNS에서 올린 글을 보고 김민재 선수가 오해할 만했다면서 후배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손흥민의 대표팀 맹활약은 토트넘에선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반 막판 결정적인 슛이 막히면서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100호 골을 놓친 손흥민은 후반 37분 교체됐습니다. 해리케인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토트넘은 에버턴에 극장골을 내주며 다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이겨야 되는 경기를 또 이렇게 비김으로써 너무 아쉬운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자꾸 또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 건 후배 김민재와의 불화설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전이 끝난 후 대표팀보단 소속팀에만 신경 쓰고 싶다고 한 김민재의 인터뷰. 이후 손흥민이 SNS에 올린 게시물. 손흥민은 자신의 글에 김민재가 오해할 만했다며 잠시 팔로우를 끄는 걸 이해했습니다. 제가 민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민재도 분명히 알고 있고 민재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손흥민은 김민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돕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주고 민재가 이번 계기로 축구 선수로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김민재와의 갈등설을 완전히 잠재우고 대표팀을 다시 원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2023년 4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전부 다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으로 덮여 있어서 어떻게 될지 일단 이 자세한 소식은 또 오늘 저녁 뉴스 그리고 내일 오전 모닝뉴스 속에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